어, 인수분해 연수 문제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인수분해 연수 문제는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기본편이나 실력편 구분하지 않고 굉장히 어려운데요. 앞에 있는 예제와 유제를 충분히 풀었다 하더라도 하나의 식을 보고 바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한참을 고민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을 텐데요. 이때 연수 문제 공부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예제와 유제를 완벽하게 이해했듯이 똑같은 방법으로 한 5분 정도를 고민하세요. 5분 이내로 고민한 다음에 만약에 5분 동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바로 해설을 보세요. 고민하지 말고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됩니다. 어차피 이런 문제는 한 3회 정도 반복 학습을 충분히 그리고 완벽하게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문제를 거의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 처음 볼 때부터 연습 문제를 바로 풀려고 하면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해설을 보고 공부의 목표를 이렇게 잡아야 돼요. 문제를 풀 수 있다가 아니라 해설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 100%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를 공부의 목표로 잡아야 됩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기본 문제 그 2-1번부터 시작되는데요. 문제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자, 여기서 저를 지우고요. 1번과 2번은 같은 형태의 꼴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1번은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 플러스 4yz 마이너스 4z의 제곱.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형태를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뒤에 있는 세 개의 항이 y와 z에 관해 2차식이 된다는 거,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 개의 식을 괄호로 묶어서 이렇게 괄호로 묶으면 완전 제곱식이 된다. 물론 이제 부호는 바뀌겠죠.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죠. 1번과 2번은 같은 형태라고 그랬는데요. 우선 이제 4의 b를 중간으로 이항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항한 다음에 1 마이너스를 묶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가로 안에 있는 식이 마찬가지로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한번 볼게요. 자, 1번 예상했던 대로 일단 묶어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yz 마이너스 플러스 4z의 제곱이 되는데 가로 안의 식이 y 마이너스 2z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합차 공식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꼴로 돼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1번과 2번은 같은 형태예요. 이제 앞에 수가 나왔다는 것만 다릅니다. 그래서 뒤에를 묶어주면 뒤에 세 개의 항이 2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돼서 합차 공식 1의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의 제곱 합차 공식이 되는 겁니다. 자, 2-1의 3번을 볼게요. 1-a의 제곱, 그 다음에 1-b의 제곱, 마이너스 4의 b 꼴이 됐는데 이런 형태의 현재 상태에서는 공통인 인수도 없고 전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두 다항식의 곱을 일단은 전개해야 됩니다. 전개를 해서 보고 이거를 내림차순으로 전개할지 아니면 어떻게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서 합차 공식에 적용할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전개하라. 이런 꼴이 되는 겁니다. 3번을 볼게요. 보면 앞에 두 개의 다항식의 곱을 전개해서 펼쳐놨습니다. 전개했죠. 전개해놓고 보니까 여기서 a의 제곱, b의 제곱하고 마이너스 4b가 나오는데 숫자는 1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뒤에서 필요한 것은 a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꼴이 나오겠죠. 그죠?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선 마이너스 4ab니까 마이너스 2ab를 앞에 a의 제곱, 그 다음에 b의 제곱 요 사이로 꽂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식을 변형하면 1-2ab 플러스 a 제곱 b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묶어주고 a의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 꼴로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완전 제곱식이 되기 때문에 1-ab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의 제곱이 돼서 합차 공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1번, 2번보다는 약간 어렵지만 과정이 좀 필요하죠. 전개 과정이 필요하죠. 3번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풀이 과정을 써보면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x의 4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1 마이너스 a의 제곱 꼴이 나왔는데 이것도 식을 가만히 보니까 x의 4제곱이 나왔죠. 그 다음에 x의 제곱이 나왔어요. 완전 제곱식 꼴로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죠? 완전 제곱식 꼴. 근데 이제 x의 4제곱이 나왔어요. 그러면 보통은 2x의 제곱이 나오는데 2x의 제곱 써주면 뒤에서 마이너스 x의 제곱을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2ax와
A의 제곱과 묶어서 완전 제곱식 될 것 같아요. 그죠? 볼게요. 자, 4번도 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x의 4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더하기 1. 이건 이제 완전 제곱식꼴로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갑자기 x의 제곱의 개수를 1로 했으니까 뒤에서 한번 빼줍니다. 마이너스를 묶어준 거예요. 그럼 뒤에도 마찬가지로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1 제곱, 그 다음에 x 플러스 a의 제곱, 합차 공식을 적용하면 됩니다. 자, 다음 5번 볼까요? x 플러스 y의 제곱. 여기서 x 플러스 y의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16z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x 플러스 y. 친절하게 x 플러스 y로 묶어줬죠. 친절한 겁니다. 그러면 요 16z의 제곱과 요거로만 순서를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뒤로 빼줄까요? 그러면 바로 완전 제곱식 되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x 플러스 y 하나의 항이 되겠고 4z의 전체의 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4z의 제곱하면 이 자체가 완전 제곱식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5번은 여기서는 좀 쉬운 편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볼까요? 실제 순서를 바꿔서 x 플러스 y에 대해 내림차순으로 전개해 주니까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8 x 플러스 y z, 그 다음에 이 16z의 제곱은 4z 전체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6번이네요.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 그 다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의 전체의 제곱이 형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합차임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의 경우는 미지수가 2개 이상, 3개 이상인 경우는 차수가 낮은 거를 중심으로 전개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요건 어디서 힌트를 얻냐면 요 맨 마지막 항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의 전체의 제곱이잖아요. 그런데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 요거 합차죠. 그럼 결국에 x 플러스 y 제곱 가로 닫고 제곱,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의 가로 닫고 제곱, 이런 꼴로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두 개의 식을 이용해서 이제 a 플러스 b의 내림차순으로 전개했을 때 2배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을 만들 수 있느냐인데, 만들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두 개의 식은 더하게 되면 가운데는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x, y 항이 소거되잖아요. 만들 수 있다라고 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다지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전개해서, 자, a 플러스 b의 내림차순으로 전개했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항을 약간만 손을 봐준 거예요. 약간만 수정해 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렵지 않게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2-2번을 볼까요? 삼각형 ABC의 세변의 길이. 이것도 이제 일단은 자를 준비해 놓은 다음에 삼각형 AB의 세변의 길이 ABC, 이건 밑줄 그어놓으세요. 그러면 ABC가 삼각형 세변의 길이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죠. 두 변의 길이의 합은 나머지 한 변의 길이보다 무조건 크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걸 기억을 해두고요. 다음 관계가 성립할 때 이 삼각형의 꼴은 무엇인가 해서 1번 꼴, 2번 꼴로 하면 되겠죠. 자, 그럼 먼저 1번 꼴을 한번 볼까요? 1번은 a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bc. 이거는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공통으로 묶어줄 수 있는 항이 순서가 굉장히 많아요. a의 제곱과 마이너스 b의 제곱 묶어주면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가 되겠고, 마이너스 ac와 플러스 bc를 묶어주면 마이너스 c로 묶어주면 되죠. a 마이너스 b가 나오죠. 공통인 인수가 있기 때문에 1번의 형태는 굉장히 좀 쉬운 꼴이에요. 먼저 볼까요? 1번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여기서는 C에 관해 정리했는데 그렇답니다. 뭐 A 2차, B 2차, C는 1차니까 뭐 그렇지 않아도 이거는 인수분해를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B-A 그 다음에 C-A-B로 인수분해 되는데 두 식의 곱이 0이에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0이죠. 그죠? 두 개가 모두 0일 수도 있고, 그런데 C-A-B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삼각형이 세 변의 길이기 때문에 결국에 B-A만 0이 돼서 A = B는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좀 간단한 문제였죠. 자, 그 다음에 2-2번의 2번을 보면 좀 식이 좀 복잡하고 A의 2차, 그 다음에 B의 2차, C의 4차, B의 4차네요. A만 2차네요. 그러면 이거는 일단 전개한 다음에 A가 하나 내림차순으로 전개해라. 그럼 거의다가
복잡해 보이지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풀이 과정을 보면 일단 A에 관해 정리하면 A의 개수부터 일단 인수분해가 되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래서 B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 개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상수항 부분 보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이 있어서 묶어주고 묶어주는데 두 다항식의 곱이 0이니까 또는 이죠. 앞에 것이 0이거나 또는 뒤에 것이 0, 둘 다 0이도 됩니다. 근데 이제 B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은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 되는데 이때 B 플러스 C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변의 길이기 때문에 항상 양수예요. ABC는. 양수 더하기 양수가 0이 될 수는 없죠. 그래서 B 마이너스 C가 0이거나 또는 요거는 A의 제곱 이퀄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니까 B변의 길이가 A인 직각삼각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제 3번. 이런 문제는 이제 주로 정수론에서 주로 다루는 건데, 이런 다항식이 소수이다. 보통의 경우에 인수분해가 되는 여러 개의 다항식의 곱액꼴로 나타내는 것은 소수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수에, 그 문자에 적당한 수를 대입하면 여러 개의 수들을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성수죠. 소수가 된다는 얘기는 인수분해가 되지 않거나 또는 인수분해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의 다항식을 빼고 나머지는 모두 1이 돼야 됩니다. 그 나머지 하나도 반드시 소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특별한 거니까 이 소수일 때 밑줄 한번 그어놓고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일단은 요 4차식이 n에 관한 4차식이 인수분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인수분해 되고 있죠. 왜냐하면 n의 4차 그러면 100이니까 완전 제곱식이 된다고 한다면 여기 100 n의 제곱이 되면 좋겠는데 마이너스 80이잖아요. 마이너스 100 그러면 갑자기 20이 생겼으니까 뒤에 마이너스 20인가요? 이렇게 합차 공식으로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2-3번. 이게 그런데요. 뒤에 합차 공식에서 그 합차 공식은 맞는데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플러스 2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0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시행착오를 좀 겪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에 세 개 항은 인수분해가 완전 제곱식으로 바뀔 수 있고요. 뒤에도 100n의 제곱이니까 10n의 전체 제곱이라고 나타낼 수 있고 그래서 n의 제곱 더하기 10 전체 제곱 마이너스 10n의 전체 제곱이니까 합차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데 자 이때 인수분해가 된다고 한다면 아까 조건이 있었죠.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1이어야 되고 나머지 하나는 소수여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두 개의 식을 가만히 보니까 다 똑같은데 하나는 플러스 10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0n이요. 근데 n은 자연수죠. 그러니까 당연히 마이너스가 n의 제곱 마이너스 10n 플러스 10이 작아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소수 1이어야 되는데 더 작은 게 1이겠죠.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n의 제곱 마이너스 10n 플러스 10은 반드시 1이어야 됩니다. 1. 그리고 나머지는 소수여야 됩니다. 소수. 그죠? 그러니까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1이라는 조건으로 인해서 1이라는 조건에 의해서 n을 구할 수 있습니다. 2항에서 빼주니까 n-1 곱하기 n-9는 0이라고 해서 n이 될 수 있는 거는 1 또는 9인데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n이 1일 때 대입해 보는 거예요. 실제 대입해 보니까 n의 제곱 나머지 하나 플러스 10n 플러스 10이 21로 소수가 소수? 아니네요. 그죠? 7, 3, 21이니까 소수가 아닙니다. 그러면 1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n이 9일 때 대입해 보는 겁니다. 그럼 n의 제곱 더하기 10n 더하기 10 181. 자, 이렇게 큰 수의 소수 판정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루트 181보다 작은 소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 얘는 소수인 거예요. 이것도 정수론에 나오는 건데 일단 그냥 그런 방법이 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소수로 루트 181보다 작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루트 181이니까 소수로 나눠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수이다 라고 판정할 수 있고 결국 얘는 9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독특한 문제입니다. 뭐 이런 문제는 바로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 별표 해놓고요.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보고 풀이만 완벽하게 이해한 다음에 통과하면 됩니다. 하나하나가 다 어렵죠? 그러니까 거의 모든 문제에다가 앞에다 별표를 해놓는 게 좋아요. 별표라고 두 번째 볼 때 다시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풀이 과정은 100% 완벽하게 이해한다. 그걸 공부 목표로 잡으라고 그랬죠. 자, 2-4번도 문제가 8문제가 되는데 하나하나가 전부 다 어렵습니다. 자, 보통 이런 경우는 미지수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차수가 낮은 거로 내림차 전개하거나 아니면 치환하거나 뭐 이런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1번 보면 A의 제곱, BC, 그 다음에 AC의 제곱, ACD, 마이너스 ABD, 마이너스 CD, 마이너스 D의 제곱. A에 관한 1차, 그 다음에 C에 관한 1차, D에 관한 1차. 근데 B만 1차네요. 뭐 1번은 당연히 B에 관한 내림차 전개하는데 이런 경우는 당연히 인수분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C의 개수부터 바로 인수분해가 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상수항도 인수분해가 되게 돼 있어요. 안 되면은 이 전체가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2번 볼까요? X에 관한 2차, Y에 관한 2차, Z에 관한 2차. 다 2차네요. 이럴 때는 그냥 편리하게 X에 관해서 내림차 전개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상수항이 여기서 이제 X의 개수는 3밖에 없으니까 반드시 상수항 부분이 인수분해가 돼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번과 2번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한번 볼게요. 자, 2-4번에 1번 여기 있네요. 그죠? 예상했던 대로 차수가 제일 낮은 B에 관해서 내림차순을 전개하면, 이죠? 정리하면 해야 되겠죠? 그러면 벌써 여기 A가 공통이니까 A, AC-D로 되겠죠. 그런 다음에 나머지 항을 보면 이 나머지 항에 반드시 A거나 또는 AC-D가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라고 이해하고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두 개 항씩 차례대로 묶어서 AC, C 플러스 D,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묶어서 D, C 플러스 D로 해서 C 플러스 D를 묶어주니까 AC 마이너스 D가 나오죠. 그죠?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 B의 개수를 상수항도 가지고 있다. B의 인수를 개수 부분이죠. 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문제는 사실은 방향을 설정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X에 관한 정리하면 마찬가지죠. 차수가 같으니까 그냥 X에 관한 정리해주면 이 상수항 부분에 주목하라고 했죠. 이 상수항 부분이 반드시 인수분해가 되게 됐습니다. 안 되면은 이 전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뭐 2로 묶어서 해도 되지만 이 간단한 2차식이니까 인수분해 이거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3y 플러스 z 곱하기 2y 마이너스 2z. 이 2는 뭐 빼내도 되고 안 빼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고 있다. 그러면 적당히 3일 연습 많이 했죠. 3일하고 두 개의 다항식에 곱해서 x자로 해서 마이너스 11y 플러스 z를 열심히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3번 볼까요? xy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y 플러스 1 곱하기 플러스 xy. 좀 복잡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앞에 x 플러스 1에 주목해야 돼요. xy라 항이 있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요거를 전개하게 되면 여기서도 xy 항이 나오잖아요. 그게 힌트예요. 그리고 뒤에 상수항 부분에도 xy가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항에도, 그죠? 그러니까 요 가운데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항식의 곱을 전개를 일단 한다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자, 4번도 볼까요? 4번도 a-x, b-x. 근데 여기 세 번째 항에서 a 플러스 b-x 좀 다른 식이 아니라 a-x와 b-x의 합이잖아요. 그죠? 그걸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이 상태로 풀어도 되지만 a-x를 대문자 x로 b-x를 대문자 y로 치환해보면 얘는 x 플러스 y가 되겠죠. 그러면 식이 조금 간단해지죠. 이렇게 치환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번과 4번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3번은 방향을 잘 잡았죠. 그러니까 두 번째와 세 번째 다항식 곱을 전개해 주니까 여기 xy 플러스 1이 있잖아요. 그죠? 앞에 xy 플러스 1.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1을 이렇게 전개해 주고 그러면 x 플러스 y 뒤에 나오겠죠. 결국에 분배 법칙을 사용하면 xy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xy 플러스 1, 그러니까 내림차순을 전개할 수 있잖아요. 그럼 뒤에 xy, x 곱하기 y. 그래서 간단하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로 지금 치환을 하네요. 그죠? a-xx, 그 다음에 b-xy 이렇게 치환하네요. 한번 볼게요. 치환해서 식을 대입해 주면 대문자 x와 대문자 y에 관한 식으로 바뀌고요. 이걸 전개하는 건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게 소거되죠. 3차식이. 그리고 남는 거는 공통이 있어요.
3xy. 그래서 묶어주니까 x 플러스 y. 여기다 다시 대입해주면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보통의 경우는 이제 x를 먼저 쓰다 보니까 여기서 마이너스를 빼준 겁니다. 2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로 바꿔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을 볼까요? 5번도 뭐 3차식이다 보니까 대단히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은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3차식 전개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3차식만 빼준 거예요. 그럼 남는 게 뭔지 알겠죠? 그죠? 이거는 이제 공식을 그대로 이제 적용해서 대입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번 볼까요? a 플러스 b의 4제곱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의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b의 제곱의 제곱. 이거는 이제 간단하네요. 그러니까 a 마이너스 b,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은 합성공식으로다가 a 플러스 b와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로 나눌 수 있고 제곱이니까 각각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a 마이너스 b. 그죠? 그럼 앞에 a 플러스 b의 4제곱, b 마이너스 4의 제곱 뒤에 간단하게 해서 2 써주고 빼주기 요거 제곱. 그럼 합성공식으로 바꿀 수 있죠. 자, 볼게요. 5번과 6번을 보겠습니다. 자, 5번 보면 여기서는 좀 다르게 색다르게 좀 전개를 했네요. 빼서 바로 이제 2차로 낮추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는 묶어줬어요.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 요거 이제 요 전체를 a로 보는 겁니다. 전체를 a로 보고 그죠? x를 b로 보고 그럼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 되잖아요. 여기서 x가 소거되네요. 그죠? a 빼기 b니까. 그럼 y 플러스 z가 묶어지고 나머지는 공식. 그럼 뒤에는 y의 세제곱 플러스 z의 세제곱이니까 요거는 이제 공식이죠. y 플러스 z 하고 y의 제곱 마이너스 yz 플러스 z의 제곱이 되니까 여기서 y 플러스 z를 공통으로 묶어주는 거네요. 자, 묶어져서 전개를 해주니까 이런 꼴이 되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처음에는 요 순서를 좀 바꿔줘서 전체가 개수가 3이 있다 보니까 3을 묶어주고 그 다음에 y로 묶어주고 x로 묶어줘서 지금 z 플러스 x가 공통인 식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꼴이 되네요. 요거 맨 처음에 첫 번째 식, 요거 첫 번째 줄, 요거만 밑줄을 잘 거두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형태로 변형하는 것은 사실은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어요. 예측하기 힘들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차수를 3차를 다 소거하고 차수를 낮춰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이런 방법으로 계산하는 거는 굉장히 특별한 꼴이니까 앞에다 별표를 이렇게 해놓고 기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6번을 아까 같이 설명하고 그랬죠. 6번도 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치환을 해버렸네요. 치환을 해도 되고 이건 이제 그렇게 복잡한 식이 아니다 보니까 a 플러스 b를 x, a 마이너스 b를 y로 치환해서 이렇게 바꿨는데요. 이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이거는 별표를 해놓고 본문에서도 몇 번 풀었던 거잖아요. 인수분해 되는 꼴입니다.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된 다음에 다시 대입한다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을 한번 볼게요. a의 4제곱 더하기 b의 4제곱 더하기 c의 4제곱 마이너스 2 a의 제곱 b. 요거는 이제 사실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의 제곱 전체의 제곱 형태의 꼴로 생각을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형태예요. 이거는 뭐 차수만 높았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a의 제곱 전체를 뭐 대문자 x, b의 제곱 전체를 대문자 i, 그러니까 c의 제곱을 뭐 대문자 z라고 치환해도 돼요. 그 다음에 8번을 볼까요? a에 관한 3차, b에 관한 3차, c에 관한 3차. 다 똑같네요. 다 3차식이네요. 자, 이럴 때는 a에 관한 내림차를 전개해주면 됩니다. 그럼 어렵지 않아요. 자, 7번과 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7번에서는 이제 일단은 차수가 다 같기 때문에 a에 관한 내림차를 전개해 준 거예요. 그래서 a 4제곱 그 다음에 그럴 때 이때 중요한 게 요 상수항이 반드시 인수분해 돼야지만 전체가 인수분해 되니까 보니까 인수분해 되죠. 완전제곱식꼴이니까 그죠? 완전제곱식꼴 인수분해 됩니다. 근데 그 완전제곱식이 합차공식이에요. b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 그러니까 b 플러스 c의 제곱 b 마이너스 c의 제곱 해서 열심히 x로 해가지고 계산해서
해보면 요 가운데 항, 그러니까 2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이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특별한 문제는 아니고요. 8번을 별표를 해놓으세요. 8번. 굉장히 독특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8번. 먼저 이제 A 간에 정리하는 거는 상관없어요. 왜냐면 차수가 같으니까. 정리해주면 A 개수가 A 세제곱의 개수가 B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 인수분해 거의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B 마이너스 C로 묶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중괄호 안의 식을 가만히 보니까 A에 관한 3차식이긴 한데 B에 관한 2차, C에 관한 2차잖아요. 그러면 A 간에서 A는 3차니까 A에 관한 내림차순보다는 B에 관한 정리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요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 맨 처음에는 그냥 차수 같으니까 A 간에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괄호 안을 B에 관해서 정리해주는 거예요. 이유는 차수가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차수가 낮은 차수로 정리해주면 무조건 인수분해가 되게 돼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B의 제곱의 개수가 C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벌써 인수분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C-A 다 C-A가 있으니까 C-A를 묶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중괄호 안을 보니까 B는 2차고 A도 2차인데 C만 1차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중괄호 안을 C에 관해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다시 한번 보면 C의 개수가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니까 벌써 인수분해가 되죠. 금방 인수분해가 됩니다. A 마이너스 B가 공통으로 있으니까 묶어서 빼주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제 인수분해 과정에서 세 번이나 A에 관해 정리해주고 B에 관해 정리해주고 C에 관해 정리해주고 그러니까 차수가 낮은 거로 전개해 주는데 보통은 한 번이면 돼요. 근데 이런 경우는 세 번이나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굉장히 독특한 문제다라고 기억을 해두면 좋습니다. 기억을 해두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2-5번을 볼까요? 자연수 2014, 2015, 2016, 2017 플러스 1 루트를 5로 나눈 나머지 이것도 이제 정수론에서 루트가 있는 건 정수론에서 잘 다루진 않지만 뭐뭐의 나머지 이런 경우는 사실은 큰 어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2014의 5로 나눈 나머지는 4고 0이고 뭐 이렇게 생각을 보통 해서 해도 되는데 지금 루트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루트만 없으면 이제 그렇게 나머지만 곱하거나 더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2014를 지금 일시커지니까 2014를 다른 문자로 치환하는 거죠. 뭐 자연수라니까 보통 내추럴 넘버 n으로 치환합니다. 한번 볼게요. 자, 2-5번. 자, 2014를 n으로 치환하면 n이라 하면 이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n이라 하면 얘는 주어진 식은 n에 관한 4차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밑줄 그어야 되겠죠. 이렇게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3 플러스 1 형태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적당히 수세로 바꿔서 곱하면 여기 n 플러스 3이 공통으로 있으니까 그죠? 치환을 해도 되고 여기서는 사실은 이제 분배 법칙을 쓴 거예요. 그래서 n 플러스 3의 n의 제곱, n의 제곱 플러스 3, 3n, n의 제곱 플러스 3n의 제곱, 그 다음에 2배의 n의 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이 되는 꼴이라 이거 굉장히 특별한 꼴이네요, 그죠? 루트 안에 있다 보니까 완전 제곱식 꼴로 나타낸다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 문제도 사실은 처음에 이 문제를 보고 치환을 생각하지 않고 바로 이 전개를 한다는 분배 법칙을 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든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런 거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꼴은 이런 꼴도 있구나 이렇게 바꾸는구나 안 다음에 이해한 다음에 나중에 반복해서 봄으로써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제곱식이니까 이제 루트 바깥으로 나오죠. 그러면 자, 이 주어진 식은 n의 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인데 여기 이제 원래가 n의 제곱 n이 n의 값은 2014로 뒀으니까 다시 대입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나머지 구하는 문제는 이렇게 복잡하게 전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수론에 대해서 이제 좀 나머지에 대해서 성질을 기억하면 되는데요. 이런 과정 전혀 필요 없어요. 뭐냐면 2014가 5로 나눈 나머지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5로 나눈 나머지는 4잖아요. 4의 제곱 16 플러스 3 곱하기 4 12 플러스 1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16 더하기 12 더하기 1 그죠? 그럼 29잖아요. 그럼 29를 다시 5로 나눠요. 나머지가 4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개 과정이 거의 사실 필요가 없어요. 이런 과정은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만 가지고도 계산이 충분히 가능하다를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을 볼까요? 주어진 식이 있으면, 요거는 이제 좀 독특하니까 요 식을 인수분해라는 거죠. x, y 중 어느 두 개의 합은 0이다. 요것도 밑줄 그어볼까요? x, y, z 중 어느 두 개의 합은 0이다. 요 꼴은 뭘까요? 그러니까 x 플러스 y도 0이고 y 플러스 z 0이고 z 플러스 x도 0이다. 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그 항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x 마이너스 y, x 플러스 y 제곱, y 플러스 z 제곱, z 플러스 x의 제곱. 그 합이 0. 이 꼴로 나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주어진 식을 어떻게 변형을 해서 나타낼 것이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인수분해 꼴인데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문제는 밑줄 그어 놓고요. 풀라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거는 어떻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는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해서 고민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바로 해설을 보면서 풀이 과정을 완벽하게 이해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은 이제 아까 다항식 곱셈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일단 좌변을 전개하고 x, y, z를 좌변으로 이항해서 x에 관해서 정리하면이죠. 전개해서 x에 관해서 정리하면 차수가 이제 모두 같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하나의 문자에 대해서 정리하면 거의 인수분해가 되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x의 제곱의 개수가 y 플러스 z로 되어 있고 상수항이 반드시 인수분해 된다고 그랬죠. 그죠? 인수분해 안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yz하고 y 플러스 z니까 요 가운데 x의 개수에도 분명히 y 플러스 z 항이 있을 거예요. 보니까 있죠. 그죠? 완전 제곱식이니까. 그래서 y 플러스 z를 묶어주고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요거는 이제 x에 관한 2차식 요 상태로도 상수항이 y 곱하기 z니까 바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죠? 이게 이제 제곱의 합이 아니라 y 플러스 z, x 플러스 y, x 플러스 z 곱이 됐네요. 그죠? 그러면 이 곱이 0이 되려면 이라는 거죠. 그러면 세 개의 항 중에 어떤 것이 0이면 되니까 y 플러스 z가 0이거나 또는 x 플러스 y가 0이거나 또는 x 플러스 z가 0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 플러스 y 플러스 중 어느 두 개의 합은 0이다. 근데 이거는 어느 두 개의 합도 0이다. 해석에 따라서 모두 0이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네요. 문제에 질문에 좀 문제가 있네요. 그러니까 세 개 중에 어느 하나만 0이 되면 되잖아요. 그죠? 또는이니까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질문에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7번을 볼까요? 2-7번. 세 실수 ABC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할 때 ABC의 값을 구하라. 자, 아래의 조건을 주어졌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조건이죠. 여기서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은 1. 그 다음에 A 플러스 B 플러스 D는 루트 3이라고 주어졌어요. 보통 이 경우는 이제 우변에 숫자는 안 주어지진 않는데 숫자로 주어졌습니다. 그죠? 만족할 때 ABC 값을 직접 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뭐냐면 방정식에서 미지수의 개수가 3개면 방정식이 3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미지수의 개수가 3개인 3개를 구하기 위해서는 3개의 방정식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미지수는 ABC 3개인데 방정식은 2개죠.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을 이용하라, 적용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 루트 3이 나왔네요. 그리고 1이 나왔네요. 자, 그렇다면 루트 3은 제곱근이잖아요. 제곱근이라는 것은 제곱하면 루트가 없어진다라는 거니까 여기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형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네요. 그죠? 그럼 3이 되죠. 근데 1이잖아요. 그러면 양변에 3을 곱하면 이렇게 3을 곱하면 두 개의 값은 같네요. 이 콜이 성립하면 하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2-7번 한번 볼게요. 자, 1번과 2번 식이라 놓고 실제 그러네요. 그죠? 여기서 보면 1번과 2번이라 놓고 1 곱하기 3 마이너스 빼주면 우변이 0이 됩니다. 그죠? 이퀄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좌변의 식 이퀄 0이 되니까 만약에 좌변에서 완전제곱식의 합, 그런데 완전제곱식의 합으로 주어지면 실수의 성질에 의해서 각 항이 모두 0이다. 이런 방향으로 설정을 해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요 식이
맨 처음에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를 해놓고요. 그래서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빼준다. 빼준 결과가 우리가 이제 이건 연습을 많이 한 거죠. 아주 본문에서 중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주 많이 사용한다고요.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거는 이제 세제곱 공식에서 나온 식인데 이거는 완전 제곱식 합으로 바꿀 수 있다. 이거 굉장히 강조했었죠. 굉장히 다양하게 문제를 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ABC가 실수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수 빼기 실수도 실수죠. 그러니까 실수의 성질은 뭐가 있냐면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큰 것 같아요. 그런데 0보다 큰 것 같던 세 개의 수의 합이 0이니까 당연히 세 개가 모두 0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a-b도 0, b-c도 0, c-a도 0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a 이퀄 b 이퀄 c가 되는 거죠. 네,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다음에 2-8번을 볼까요? 다항식 p가 a의 세제곱 이제 이거는 이제 식을 일단 밀출을 거놓고요. 그 다음에 8b의 세제곱 마이너스 c의 세제곱 플러스 6 abc. 이거는 뭐 간단하네요. 자, 이 식은 인수분해가 되고 있죠. 왜냐면 지금 8b의 세제곱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2b의 세제곱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c의 세제곱이죠. 그러면 뒤에 마이너스 3a 그 다음에 2b 그 다음에 마이너스 c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p를 인수분해하라. 인수분해 됩니다. abc가 요거는 뭐냐면 인수분해하면 이걸 하나의 항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방금 전에 썼듯이 1이랍니다. 1을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이제 p를 6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는데 이거는 식을 일일이 다 전개하지 말라고 그랬죠. 나머지만 가지고 계산이 가능합니다. 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상했던 대로 인수분해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인수분해 했는데 이번에서 문제의 조건에서 이 앞에 하나의 항인 a 플러스 2b 마이너스 c가 1이라고 그랬으니까 대입하면 요 뒤에 항만 남잖아요. 대입하게 되면 이제 p의 값이 다항식 p가 이렇게 이런 다항식만 남습니다. 자, 여기서 나머지 뭐 계산했으니까 나머지 값을 묻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변형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a 플러스 b가 이퀄 c 플러스 1 위에서 이제 주어진 조건이잖아요. a 플러스 2b 마이너스 c 이퀄 1 이걸 이제 c를 이항해 가지고 이걸 만들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 식을 좀 더 간단히 나타낼 수 있거든요. 위의 조건은 아래식처럼 a 플러스 2b의 제곱 마이너스 6ab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c 묶어주면 a 플러스 2b가 남잖아요. 그죠? 여기에다가 c 플러스 1을 대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개해 주니까 3c c 플러스 1 마이너스 6ab 플러스 1로 남는 거예요. 근데 여기선 이제 자연수의 성질인데 이거 별표를 해놔야 됩니다. 연속된 두 수의 곱은 2의 배수예요. 항상 c 플러스는 연속된 두 자연수죠. 연속된 두 수는 항상 2의 배수입니다. 근데 2의 배수에다 3을 곱했으니까 6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6의 배수는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0일 거 아닙니까? 근데 마이너스 6의 이것도 6의 배수죠. 그죠? 결국에 나머지는 1만 남는 거예요. 알겠죠? 자, 9번. 다음 식을 만족하는 XYZ 중 적어도 하나는 1임을 보여라 라는 겁니다. 자, 일단 요거는 이제 식에다 밑줄 거나요.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3이고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더하기 z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이퀄 0이라고 써놓고요. 이제 조건이 x, y, z 중 적어도 하나는 1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퀄 0이거나 이퀄 0이거나 이퀄 0이거나 이런 머리면 되겠네요. 또는 으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보고 보통 생각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뭐 여기서도 뭐 x-1을 뭐 대문자 x로 치환한다거나 y-를 대문자 y로 치환하거나 z- 대문자 z로 치환하면 x의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더하기 z의 세제곱은 0이다. 이걸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대문자 x 플러스 대문자 y 플러스 대문자 z는 0이죠. 왜냐하면 이 3이니까 이퀄 3이니까 1씩 빼기 1 빼기 1 빼기 1 해주면 되잖아요. 이거는 치환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2-9번은 한번 볼게요. 자, 2-9번. 예, 역시 치환했네요. 이게 뭐냐면, x-를 x, y-를 대문자 i, 그 다음에 z-를 대문자 z로 치환하게 되면 두 개의 조건을 얻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대문자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0이에요. 두 번째는 대문자 x 플러스 y 플러스 z 세제곱은 0이에요. 이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하면 사실은 3제곱에 관한 식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바로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 나오네요, 바로. 요거는 이제 별표를 해놔요, 이렇게. 3제곱식에 두 개의 식이 다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얘가 0입니다. x 플러스 y 플러스 z 0. 그 다음에 세제곱의 합도 0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죠. 왜냐면 곱이니까 마이너스 3xyz가 0이 됩니다. 나머지는 다 0이 되겠으니까. 다시 대입하게 되면 x-1, y-z-는 0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x가 1이거나 또는 y가 1이거나 z가 1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문제는 그렇게 치환을 생각하면 큰 어려움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10번. 10번도 조건이 주어지면 이렇게 밑줄 그으세요.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1이고 제곱의 합이 3이고 그 다음에 세제곱의 합은 1이다 라고 주어졌어요. 그죠? 그때 x, y, z를 구하라. 이거는 사실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어찌됐든 우리가 제곱에 관한 식도 알고 있고 세제곱에 관한 식도 알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x, y, z가 나오는 거는 세제곱의 합이잖아요. 그죠? 그 식을 이용해서 전개하다 보면 x, y, z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단지 여기서는 2번, 요 2번에다가 이제 별표를 해놓고요. 이렇게 분수로 주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앞에 유제에서는 어떻게 풀었냐면 얘는 분모를 통분했습니다. 그러니까 x의 4제곱, y의 4제곱, z의 4제곱 분의 y의 4제곱, z의 4제곱 더하기 x의 4제곱, z의 4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그렇죠. x의 4제곱 더하기 y의 4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바로 구할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4제곱이다 보니까 이 4제곱을 하려면 x의 제곱의 제곱을 할 수 있잖아요. x의 제곱을 먼저 계산해야 됩니다. 자, 10번 볼게요. 자, 방금 전에 설명했던 대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을 이용해서 전개를 해서 x, y, z를 구하는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식은 이제 여기선 첫 번째 식에 의해서 우리가 구한 것이 x, y, y, z, zx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발견한 거고 계산한 거고, 두 번째 이번에 이제 3차식이 되겠죠. 그죠? 3차식에 대한 식에다가 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냐면 x, y, z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아마 공식을 외운 친구라면 어렵지 않게 x, y, z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2번인데요. 먼저 아까도 설명했듯이 4제곱을 바로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곱식을 먼저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x의 제곱 분의 1 플러스 y 제곱 분의 1 플러스 z의 제곱 분의 1인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그 2차식 그러니까 세개 항의 2차식을 대입해서 식을 값을 3으로 구했는데 통분해서 해도 돼요. 앞에 유제에서는 통분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먼저 구해서 3으로 구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4차식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항을 우리가 3으로 대입해서 값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4차식도 x의 제곱에 관한 식을 구했다면 이것도 통분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예. 풀이 방법은 아마 요거 이제 보면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공식에 그대로 대입한 거라서 값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은 한번 이것도 한번 써보고요. 통분을 이용해서도 한번 요 값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